자, 이번에 수업할 내용은 정지용의 춘설이라고 하는 작품을 공부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인 정지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적을게. 자, 정지용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오는데, 정지용의 작품은 주제가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적 주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일제강점기 때 1930년대, 40년대 시인이고요. 정지용이 추구하는 공간은, 정지용 시에 나오는 공간은 첫째가 이제 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다, 그리고 산, 자, 이렇게 네 개의 공간이 일단은 시에서 많이 나와. 이때 도시에서는 일단은 뭐냐면 우울하게, 일단은 소외, 그 다음에 소망의 좌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울한 시를 주로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정지용의 시에서 만약 고향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고향은 좀 대립적인 형태를 좀 지니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쪽으로는 일단 그리움의 공간이 되고요. 근데 또 한쪽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고향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답답한 공간으로 그려진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바다나 산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은 바다나 산 같은 경우에,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정지용은 지식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인이니까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과 그 다음에 지향이 많겠지. 그러니까는 어떤 동경이라든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어떤 신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주로 그려지게 돼 있고, 네, 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게 도시가 그려지고, 도시에서 벗어난 공간이 고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 말고 이 고향에서의 답답함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바다라고 한다면, 산은 사실 노년기의 시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산을 공간으로 하는 건 1940년대에 주로 많이 쓰여지게 되는 시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면 일단 탈속, 그러니까 속세를 벗어난 현실을 도피한 공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부정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달관, 자, 어떤 세속적인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과 달리, 근데 이 산과 바다 같은 경우에 이 두 개는 정적인 공간일 경우에 이런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산도 정적일 경우에 동경과 신비의 의미를 지니고, 바다도, 그 다음에 산도 정적인 공간일 경우에 탈속과 달관의 의미를 지니게 돼 있는데, 얘네 둘이 만약에 동적인 게 아니라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잖니?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일단 생동감의 공간을 그려줘요. 생동감은 이제 또 뭘로 이어지게 되면 생명력 뭐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때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는 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적인 것과 똑같이 생동감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요. 시는 일단은 그 산과 바다가 나오게 되면 단순한 생동감, 생명력의 공간이냐, 아니면 동정신비 또는 탈속의 공간이냐를 구분해서 이해해 주는 게 일단 주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제목이 춘설이에요. 춘설이면 봄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결국은 봄에 눈이 내렸잖아, 그치? 자, 봄에 눈이 내렸으니까는 일단은 봄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눈을 통해서, 이 생동감을 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시입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작품을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요. 자, 문을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선뜻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을 열자 선뜻 했으니까, 선뜻이라고 하는 말은 뭐 갑작스러운, 그쵸? 갑자기 뭐 이런 말로 나오니까, 이런 갑자기라는 의미로 뭐 서든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제 문을 열자 먼 산 이마에 차가운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자신의 어떤 감각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먼 산의 이마에 차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론은 결국 뭐냐면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는데 이마에 찬 기운이 스며듭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먼 산이 이마에 차다라고 나와 있으면, 먼 산은 일단은 뭐냐면 시각적인 거지. 시각적 대상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마에 차라, 촉각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자, 시각의 촉각화라고 하는 공간각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차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문법을 잠깐만 넘어가면, 우리가 아라, 어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령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동사 어간 뒤에 붙으면 얘는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이 아라어라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잖냐? 형용사 어간 뒤에 붙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감탄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다라는 말은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먼 산이 이마에 매우 차갑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식으로 감탄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알죠? 이해해야 해. 그렇게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우수절 들어 바로 하루 초하루 아침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라는 말은 갓지난, 그러니까 우수절이 갓지난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1년이 12달이란 말이야. 음력으로 따져도 1년이 12달인데 이 12달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달에 2개씩 절기를 지니고 있는 거야. 우수는 이제 봄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는 일단 뭐냐면 봄비가 내리는 거지. 봄비가 내려서 만물이 소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절기인데 얘는 일단은 뭐냐면은 그 입춘과 그 경칩 사이에 있습니다. 입춘은 이제 봄이 입구란 뜻이고요. 경칩은 그 겨울잠 자는 개구리가 튕겨 나오는 게 경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수절은 결국 뭐냐면 초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이란 말은 결국은 겨울이 지나고 바로 봄, 그러니까 겨울과 봄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적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으로 알았지? 자, 이렇게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고요. 새삼술에 눈 덮인 메뿌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재밌는 게 새삼스레라는 말이 나와요. 새삼스레. 새삼스레란 말은 아니 새삼스레 왜 뜬금없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눈이 덮인 메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삼스레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은 화자는 아직까지도 겨울인 줄 알고 있었더니 아니야. 봄이야. 그러니까 이 형태들이 이제 우리가 판단하실 때 결국 뭐냐면은 새삼스레가 이 눈을 꾸며줌으로써 결국 뭐냐 겨울인지 봄인지를 헷갈리는 화자의 심정을 형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마바지가 아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보시게 되면 이마에 차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마바지 한 거야. 이게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 아까 이마에 차라는 공간학적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이마바지의 개념을 봤더니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는 비교를 해주게 되면 서늘없고는 뭐가 되냐면 촉각이야. 그렇죠? 근데 빛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이마바지는 빛나는 이마바지고 서늘로운 이마바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감각이라기보다는 자 복합감각이라고 봐요. 약간 이중감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십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얼음은 금가고 바람 새로이 따르거니 했는데 이때 바람은 당연히 뭐가 된 거냐면 봄바람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이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우라. 아마 이 옷고름에서 뭔가 꽃향기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후각적 이미지가 나오게 돼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냐면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이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우라 라는 데서 봄이 시작되면서 웅숭거리고 살아난 양이 이렇게 됐잖아. 이거를 웅숭거린단 말은 추워가지고 막 우우우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웅숭거리고 라고 나왔는데 이 웅숭거리와 살아나니 결국 뭐냐면요. 이 사이에 웅숭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웅숭거리고 있는 건 겨울이 되고요. 봄이 되어 다시 살아난 모습이 양이란 말은 이제 모양이란 뜻이니까 모습이 자 삼각형 왜 감탄사니까 영탄법이 사용됐고요. 꿈같기에 서러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꿈같기에 서러라 서러라는 말은 서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결국 뭐냐 웅숭거리고 웅숭거렸다 살아난 이 모양이 마치 뭐가 꿈 같다는 얘기냐면 이 겨울에서의 삶이 즉 겨울이 꿈 같기에 이 겨울에 대해서 서럽다는 얘기야. 겨울에 대해서 서럽다는 말은 당연히 뭐냐면 이 봄에 대해서는 서러운 것이 아니라 매우 반갑다는 얘기죠. 계속 그냥 웅숭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너무 반가워. 살 것 같아. 뭐 이런 대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짓 아니기던 이 움짓 아니기던의 말은 움직이지 않던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고요. 고기입이 오물거리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고기입이 정적이었다가 동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새수는 돋고 있죠. 그냥 생성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적이는 게 이제 동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쪽 나오면 생명감이라고 했죠. 이게 나오면서 결국은 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그 다음에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꽃피기 전 철안인 눈에 그러니까 꽃피기 전이란 말은 본격적으로 아직 봄이 되기 직전, 봄 직전에 아직은 철안인 눈, 그러니까 겨울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 봄도 하지 않았는데 일단 겨울 이후에 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철안인 눈이니까 춘설, 즉 봄눈에 핫옷이란 말은 겉옷을 얘기합니다. 겉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그러니까 언뜻 보기엔 선생님도 옛날에 이거 오해를 했었는데
겉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는 말이 나오면 겨울이 지나는 것을 한편으로는 봄이 반갑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겨울이 지나는 게 너무 좀 아쉽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겉옷이라는 거는 추울 때 입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벗는다는 말은 덥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 더운 건 아니고 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겉옷을 벗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봄이 오는 과정을 좀 더 강하게 느끼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겨울에서 어디로? 봄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예, 이 하는 과정을 좀 더 강렬하게 느끼고 싶다. 이런 개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뭐 한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직 추운데 하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원래는 더우니까 더운 걸 없애려고 벗는 건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역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이 글의 주제를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봄눈이야. 그럼 이제 결국 봄을 반갑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선생님이 잘못 누르는데 자,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봄눈이 내린 풍경이죠. 봄눈이 내린 풍경이 나오고 자, 이 풍경에서 뭐를 느낀다고요? 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느낍니다. 이걸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냐면은 이게 봄이 온 게 아니라 이제 오는 봄이죠. 그냥 봄이 아니라 오는 봄을 맞이하는 설렘이 나오고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접한 시들은 이미 봄이 왔어. 봄이 오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 이뻐 보여.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되는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 시는 뭐냐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봄을 맞이하는 설렘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나머지는 옛말이 좀 사용되는 것 빼고 요거는 뭐 독해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마지막 부분이요. 하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는 말은 겨울에 대한 미련을 남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완연한 봄이 아니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간 이 과정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자, 이 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양한 감각이 사용돼요. 일단 시각은 기본이고요. 또 후각도 사용되고 있고 촉각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감각적인 영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리고 생명력이 주제라고 한다면 이 시는 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동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알았죠?